자,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뭐예요? 입력받은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달래요. 자, 그러면 소수가 뭐죠? 일단 여러분들 소수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죠. 소수가 뭐예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를 바로 소수라고 하는 거죠. 그쵸?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를 소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력받은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달라고 하면 is prime number 했을 때 3이라는 값을 넘기면 3은 소수인가요? 맞죠? 그쵸? 1, 3 4는 소수인가요? 아니죠. 약수가 1, 2, 4잖아요. 1000도 소수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를 판별해서 알려주면 되는 건데 해당 값을 넘긴 그 해당 값을 소수인지 아닌지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특정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자 1은 소수가 아니죠. 그쵸? 그러면 그때 뭐 해라? 그렇죠. 맞다 아니다를 우리가 시어너에서 시어너랑 파이썬에서 뭐라고 해요? false를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2는 소수인가요? 그쵸? 2도 소수가 맞죠? 자, 3은 뭐예요? 3도 소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다 보면 4 한 다음에 어디까지? 1000까지 가겠죠. 그러면 자 지금 넘이 1000이라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false죠. 그죠? 자 4도 마찬가지죠. 4도 true가 아니라 뭐예요? false죠. 왜냐면 4는 소수가 아니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3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3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3도 소수니까 뭐 해주면 돼요? true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끝도 없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지울 겁니다. 자, 얘를 지우고 우리가 만약에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해당 숫자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1은 소수인가요? 일단 1 소수 아니죠. 그죠? 1 소수 아니에요. 그럼 2 소수인가요? 그쵸? 2 소수죠. 3 소수인가요? 3도 소수가 맞습니다. 4는 소수인가요? 아니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11은 소수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11은 소수인가요? 11은 소수가 맞죠. 그러면 11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가 11을 1부터 11까지 나눠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앞에 즉 2부터 10까지 나눠봐야 될까요? 2부터 10까지 나눠봐야죠. 왜? 1하고 11은 1과 자기 자신은 이미 약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11을 1로 나눠봤자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죠. 그죠? 11을 또 11로 나눠봤자 어때요? 나누어 떨어지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숫자를 반복문을 돌려서 만약에 그 녀석을 어떤 수로 나눠봤더니 그게 한 번이라도 나눠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게 소수다, 소수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뭐 했어요? 약수 구하는 문제 엄청 열심히 풀었죠? 그쵸? 자, 약수 구하는 문제는 뭐예요? 약수라는 거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약수로 하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1부터 11이 아니라 그 위에 값이 2부터 10까지 나눴을 때 어떤 수를 11이라는 숫자를 나눠봤을 때 한 번이라도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뭐다?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눠 떨어지면 소수가 아니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결국에는 논리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조금만 잘하면 수학을 깊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적분 뭐 하면 좋겠지만 미적분 여러분들 모른다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수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판단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즉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왜냐면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논리력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논리력이 있을 때 뭐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드릴까요? 아니에요. 강사가 뭐하러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논리력을 갖게끔, 왜냐면 그동안 논리성 있게 많이 생각해 본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논리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소수가 아니에요. 그죠? 얘는 남겨놔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 만약에 num이라는 값을 예를 들어서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소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소수가 아니니까 return이라는 건 뭐예요? 함수라는 거는 return을 만나게 되면 그 즉시 종료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1이 소수인지 아닌지 그걸 나눈다 했을 때 어떻게 한다? 나는 2부터 출발할 거다. 그 다음에 while문 i는 어디까지? num 전까지.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1부터 11까지 했을 때, 즉 정확하게는 2부터 10까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수를? 해당 숫자를.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만약에 어떤 수를 나눠봤더니 어떤 걸로 i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소수가 맞다, 소수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준다? false 처리해줘야죠. 그죠? 당연히 여기서 뭐 빼먹으면 안 돼요? i 플러스는 1 빼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미랑 검사를 통과했을 때 만약에 여기 둘 다 통과했대요. 그러면 뭐예요? 해당 숫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라? return true로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num이라는 값이 9가 들어왔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9. 그러면 9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몇 번 실행되는 거예요? 2부터 8까지니까 총 7번이 실행되겠죠. 맨 처음에는 i가 뭐일 때? 2일 때. 그러면 9라는 녀석이 2로도 나눠보고 9를 3으로도 나눠보고 4로도 나눠보고 그렇게 하겠는데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 아니네? 그러면 참이 아니죠. 그죠? 왜냐면 9를 2로 나누면 몫은 4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런데 9를 3으로 나눴는데 나눠 떨어지네? 그럼 참이네요. 그럼 리턴 펄스하고 뭐 해주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인 경우 뭐다? 2로도 나누고 3으로도 나누고 4로도 나누고 10으로도 나눴는데 한 번이라도 이게 참이 아니다. 그러면 리턴 true까지 살아왔다는 건 뭐라고요? 관문 9개를 다 통과했는데 리턴 true까지 왔다는 거는 그 녀석이 즉 한 번도 참이 안 나왔다는 거니까 걔가 소수다. 그 녀석은 소수다 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 우리가 이제 보통 면접이라는 걸 보죠. 그죠? 그럼 면접을 왜 봐요? 그냥 심심해서 회사가 면접 보는 거예요? 아니죠. 인재를 걸러내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취업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딱 들어가게 되면 회사 뭐 보냐면 코딩 테스트 봅니다. 그러면 코딩 테스트 1차, 2차, 많게는 4차까지 보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왜 볼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논리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 그런 걸 보기 위해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본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쓸데없는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좀 더 견고하고 좋은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외의 경우들, 그쵸? 그렇잖아요. 1은 예외의 경우가 맞잖아요. 왜냐면 1은 소수다, 소수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애초에 앞에서 입구 컷을 때려줘야죠. 그죠?
너 안 돼. 입구 컷을 딱 때려줘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 걸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1차 관문에서 떨어진 것들, 그 다음에 그 떨어진 것을 걸러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푼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건데, 자,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 풀었죠? 약수의 합 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제가 약수의 합을 구했던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그냥 가져올게요. 자, 이게 뭐죠? 우리가 이게 약수의 합을 구했던 녀석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약수의 합을 리턴해서 주는 함수였는데 제가 여기다가 어떤 걸 시험을 해볼 거예요. 어떤 걸 시험해 볼 거냐면 제가 주석 걸어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해가지고 get divisor sum. 자, 2라고 썼어요. 자, 여러분들 2는 소수인가요? 소수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3은 소수인가요? 소수예요. 4는 소수인가요? 아니죠. 그쵸? 5는 소수인가요?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봤더니 어떠한 특징이 보이나요? 3, 4, 7, 6이 나왔는데 3, 4, 7, 6이 나왔단 말이에요. 3, 4, 7, 6 결과를 보면 항상 소수를 넣으면 그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소수인 녀석들은 넣은 값에 플러스 1이 뭐예요? 바로 그 약수의 합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2는 소수예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왔어요? 3 나왔죠. 그 다음에 3은 소수인가요? 소수잖아요. 그럼 플러스 1 하니까 4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잘만 활용하면 응용만 할 줄 알아도 뭐 할 수 있다? 소수라는 녀석을 골라내는 게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is prime number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얘가 지금 소수 구하는 함수잖아요. 소수인지 아닌지. 그쵸? 이 녀석이 뭐다? 소수 판별 함수라고요. 소수 판별 함수.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다가 is prime number라는 걸 2를 만들 거예요. 2. 버전 2. num이라는 값을 받을 건데 자, 만약에 num은 1. 자, 얘는 당연히 소수가 아니니까 광탈시켜야죠. 그죠? 일단 광탈 제대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get divisor sum이라는 녀석을 쓰고 num을 넘겼을 때 이게 만약에 num 플러스 1과 같다? 그럼 뭐예요? 소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수인 녀석들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2 넘겼을 때 얘는 소수고 3도 소수잖아요. 그런 녀석들은 뭐예요? num 플러스 1한 값과 이 약수의 합을 더한 값이 같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면 num이 소수일 때만 이 녀석은 뭐다? 참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뭐하다? 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말 그런지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버전 2라 써볼게요. 버전 2.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전 2. 자, 실행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3은 소수입니다. 4는 소수입니다. 다 나오죠? 어차피 얘네들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더한 값이 뭐예요? 4랑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잘만 활용할 줄 알면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해가지고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라는 걸 그냥 우리가 심심해서 쓰나요? 아니에요. 함수를 잘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조각들을 조합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코드를 뭐 할 수 있다? 산출 결과물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땠어요? 자, 여러분들이 get divisor sum이라는 것을 생각해봤나요? 안 들죠? 그쵸? 그 녀석을 조합할 거라는 생각조차 안 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본 사람은 소수라는 녀석이 봤더니 약수의 합을 리턴했을 때 그 소수 플러스 1이랑 같네? 그죠?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get divisor sum이라는 그런 함수를 잘만 응용해도 어떻다? 소수를 판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만 잘 설계를 해놔도
내가 원하는 산출 결과를 어떻게 한다? 뽑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번에 길러지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10개? 아니에요. 100개?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해야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네, 됐습니다.